안녕하세요. 역사 칼럼니스트 권경률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상 다 때려치우고 세계 여행 떠나는 상상 해본 적 없으신가요? 발길 닿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만나는 것. 와, 지금 이 녹화도 프랑스 남부 어딘가에서 와인 한잔 하면서 진행하면 좋겠네요. 단 며칠만이라도, 거기 한 곳만이라도 떠나고 싶은 여행. 우리에게 소중한 활력소가 되고 있는 여행. 우리 조상님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여행들을 떠나셨을까요?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오늘은 프로 세계 여행러들을 만나러 떠나볼까요? 프로 세계 여행러 3위는 중국 강남에 표류한 조선선비 최부입니다. 1488년 1월 제주에 파견 나간 관리 최부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일행 40여 명을 태운 배는 풍랑을 만나 표류했고 13일 만에 중국 절강성 태주부에 닿게 됩니다. 옷에 적신 빗물을 짜 숟가락에 떠먹고 해적을 만나는 등 갖은 고생 끝에 무태에 올랐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어요. 명나라 관리는 표류한 자들을 왜구로 의심하고 신문했는데 최부가 조선의 역사와 지리를 잘 설명한 덕분에 무마되었죠. 그는 역사서 동국통감과 지리서 동국여지승남을 만드는 데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시 역사를 잘 아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최부와 일행은 호송을 받으며 북경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정이 그들에게 중요한 여행길이 되었는데요. 절강성 항주로 가서 대운하를 이용해 대륙을 종단한 겁니다. 항주, 소주, 소흥, 양주 등 중국 강남 지역의 풍속과 문물은 당시 조선 사람들이 열망하면서도 실제로 접하긴 어려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 갔던 제비 같은 속담에 나오는 강남이 바로 이 지역을 가리킵니다. 꿈 같은 여행지였던 거죠. 비록 뜻하지 않은 표류의 결과였지만 15세기 조선 사람인 최부에게는 값진 기회였습니다. 그는 갈고 닦은 학식과 예의범절로 명나라 관리들과 사귀면서 산업, 화폐, 주택, 음식, 옷, 교통, 기구 등을 관찰했어요. 특히 하천에 물을 끌어와 높은 지대 논밭에 대는 수차의 경우 호송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그 제작법을 얻기도 했죠. 이윽고 북경에 이른 최부는 명나라 홍치제를 아련했습니다. 보통 황제 아련 때는 지정된 예복을 갖춰 입어야 하는데 그는 상중이니 상복을 입어야겠다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꼬장꼬장한 조선 선비의 고집에 중국 관리들이 애를 먹었죠. 최부가 산해관과 요동을 거쳐 한양에 당도한 것은 6월 14일. 그는 성종 임금의 명을 받고 중국을 견문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렇게 남겨진 여행기가 표해록이었죠. 최부는 중국식 수차도 제작했는데요. 널리 보급되진 않았지만 농사기술 발전에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최부는 아버지 상중임에도 표해록을 지어 바쳤다는 이유로 사림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후일 요직기용에서 탈락당합니다. 임금의 명이라도 상주로서 애통해야 하지 않았으니 불효라는 것. 뜻하지 않았던 여행이 참 여러 결과를 남기게 되었네요. 프로 세계 여행러 2위는 세계 일주에 나선 좌파 지식인 이순탁입니다. 줄베른의 소설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아시나요? 주인공이 전 재산을 걸고 세계 일주에 도전하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 책이 출간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서구인들에게 세계 일주가 크게 유행하며 붐을 이뤘습니다. 사실 세계 일주가 가능했던 이면에는 서구의 제국주의가 세계를 장악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도 했죠. 그렇다면 한국에선 누가 본격적인 세계 일주에 나섰을까요? 1933년 4월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 이순탁이 시모노세키로 초랑하는 연락선에 몸을 싣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좌파 경제학자로 불렸는데요. 일본 교토 제국대학 유학 시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았죠.
이순탁은 경제학자로서 지구촌을 강타한 대공황을 직접 보고 느끼며 해법을 찾아보고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시아 9개 도시, 아프리카 1개 도시, 유럽 16개 도시, 미주 6개 도시를 거치며 식민지로 전락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독립을 기원했고 유럽과 미국에선 신문명에 감탄하면서도 전운을 느꼈습니다. 또한 대공황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자세에 주목했습니다. 1933년 6월 런던에서 열린 세계경제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회의는 각국의 입장 차이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은 자유시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뉴딜 정책 같은 적극적인 경제 개입에 나선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제 경제를 내건 파시즘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 세력을 잡아들였어요. 당시 독일에서는 나치 정권이 유태인을 잡아들이는가 하면 전국의 도서관에 쳐들어가 서적 수십만 권을 불태웠는데 이순탁은 그게 현대판 분서갱유라며 진시황이 그랬듯이 히틀러와 나치즘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또한 경제전쟁 다음에는 무력 충돌이 필연이라면서 제2차 세계대전 발발을 예견하기도 했고요. 이순탁은 세계 일주를 다니며 일본 여권 덕을 봤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인이 해외에 나갈 때면 일본 여권을 소지했는데요. 아시아의 열강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환대를 받은 거죠. 1934년 조국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여행기인 최근 세계 일주기의 마지막을 모든 호기심은 사라지고 옛날 그대로라는 것을 발견했다 라는 문장으로 끝맺음했습니다. 주권과 독립을 상실한 조국, 차별받고 억눌리는 현실에선 세계 일주라는 개인의 특별한 체험도 허망해지는가 봅니다. 프로 세계 여행러 1위는 왕호 천축국전을 남긴 신라승려 해초입니다. 중세 서양에서는 희귀한 책을 구하고 읽기 위해 성직자를 지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고대 신라 땅에는 원 없이 여행 한번 해보려고 승려가 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해초입니다. 해초는 신라에서 태어나 중국에 건너간 승려로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그 풍속과 문물을 왕호 천축국전에 담아냈습니다. 이 책은 1908년 프랑스인 탐험가 펠리오가 중국 돈황 천불동에서 발견했는데요. 원래 3권이지만 현존하는 것은 요약본의 일부뿐입니다. 해초는 석가모니가 열반의 경지에 든 쿠시나가라를 출발해 부처님이 태어난 룸비니,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부다가야, 최초의 불교 사원 중림정사가 자리한 라자그리하, 법화경을 설법한 영축산 등 인도를 종횡무진 누빕니다. 그것은 불제자의 구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는 파키스탄과 카슈미르 등지의 간다라 문화를 체험하고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실크로드를 따라 귀로에 올랐습니다. 오늘날 파미르 고원의 와칸, 중국의 카슈가르를 지나 당나라에 돌아온 해는 신라 성덕왕 때인 서기 727년이었죠. 왕호 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대해 알려주는 세계 유일의 기록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인도 왕들이 코끼리와 병력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아랍 제국이 얼마만큼 인도 쪽으로 세력을 뻗어왔는지, 투르크족과 한족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어디인지 상세하게 언급했습니다. 정치뿐 아니라 사회상과 진기한 풍속도 소개했는데요. 인도에는 감옥과 사형 제도가 없고 죄인은 벌금으로 다스리며 카슈미르 지방에는 여자 노예나 인신매매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중부 인도에 어머니와 누이를 아내로 삼고 여러 형제가 아내를 공유하는 풍습이 있다는 기록은 현지 자료와 대조한 결과 사실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동부 인도의 나체족과 중앙아시아의 조로아스터 교회에 대한 기록도 흥미롭고요. 왕호 천축국전은 중국 현장 법사의 대당 서역기와 달리 오지 탐험의 기록이 가득합니다. 해초는 그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여정을 시로 읊기도 했죠. 길은 험하고 눈 쌓인 마루는 아득히 높고 골짜기엔 도적도 많은데 나는 새도 놀라는 가파른 절벽, 아슬아슬한 외나무 다리는 건너기 힘들다네. 해초 스님의 용기와 집념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해초는 신라 출신 승려였지만
국적과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오지를 누빈 세계적인 여행가이자 글로벌 지식인이었습니다. 순위 밖에는 임진왜란 때 노예로 끌려간 수만 명의 조선인 포로들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전장에는 포르투갈 노예상들이 일본군을 따라다녔는데요. 일본군이 양민들을 닥치는 대로 잡으면 노예상이 최저 가격에 인신매매를 했죠. 이 때문에 그 무렵 마카오 노예시장의 시세가 예년의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노예들은 동남아로, 인도로, 유럽으로 끌려가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17세기 바로크 화가 루벤스가 화폭에 옮긴 한복 입은 남자도 그분들 중 한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들의 세계 여행은 스스로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임진왜란이 우리 역사에 남긴 아픈 상처였죠.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프로 세계여행러 세계 일주 햇상 해초 위 사람은 8세기의 실크로드를 따라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여행하고 돌아와 왕호 천축국전을 남김으로써 당시 이 지역의 정치 사회 풍속을 상세히 알려주었으며 도적이 들끓는 험준한 길을 누비면서 오지 탐험의 진수를 만끽하게 해주었기에 그 용기와 집념, 구도의 자세를 높이 평가해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제작진 일동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사에서 뜻깊은 세계여행을 뽑아봤는데요. 여행은 바깥 세상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써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조용필 형님의 노래 가사처럼 배낭을 메고 광야를 향해서 계곡을 향해서 우리같이 여행을 떠나보아요. 공경률의 시시콜콜 한국사 어워즈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 함께 역사해요. 역사해요.